매년 5월에서 6월이면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여러 신기술을 공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엽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비전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전 세계 개발자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하면 사실 조금 생소한데요. 네. 개발자들의 축제라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떤 행사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쪽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네. 라고 좀 설명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구글, IB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 애플에다가 우리나라의 넥슨까지 굉장히 여러 기업에서 이번에 이제 행사를 열었는데요. 네. 사실 그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행사입니다. 다만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참가 기회가 많이 늘어났죠. 원래는 이게 행사 참가비만 해도 $1,000에서 $2,000가 넘어가는 그런 행사들이거든요. 아, 네. 근데 보통은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매진이 되고요. 그런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리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행사 동영상도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하니까 궁금하면 다시 볼 수 있어서 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네. 예. 온라인으로 여니까 그런 좋은 점들이 있네요. 자,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유명한 IT 기업들이 모두 개발자 컨퍼런스를 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올해 컨퍼런스 특징을 하나로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내세우는 게 다르니까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 조금 힘들지만요. 네. 다만 뭐랄까 이 코로나19 시대를 정리하려고 한달까 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내세운 많은 기술이 실은 이 작년에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좀 보강한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이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았고요. 기술 기업들은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이런 언택트화되는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 가상현실 기술이나 좀 더 사람 같은 인공지능 기술도 소개를 했습니다. 예. 자, 회사별로 컨퍼런스에서 소개한 기술이나 어떤 발표 내용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 직접 보셨을 때 네. 어떤 기업이 주목할 만하던가요? 뭐 다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아,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강의를 온라인으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세상 참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예. 네네. 또 한편으론 각각 자신이 가진 플랫폼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행사 선호도가 좀 다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무인 편의점 같은 걸 만들고 있다면 이 아마존에서 올려놓은 인공지능 무인 스토어 개발 경험 같은 이야기가 귀에 좀 쏙 들어오겠죠. 네. 예. 전 여러 컨퍼런스 중에서도 일단은 구글과 애플, MS 그리고 페이스북의 행사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회사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부터 알아볼까요? IT 기업들이 좀 가장 먼저 열렸는데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나요? 구글은 매년 구글 I/O라는 개발자 행사를 엽니다. 예. 종종 이 자리에서 좀 개념 증명 단계의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올해는 프로젝트 스타라인이라고 뭐랄까 생생한 느낌을 주는 화상회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 안경 없이도 3D 화면을 볼 수 있는 3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눈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다만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안드로이드 12를 발표했는데 디자인을 비롯해 인터페이스가 좀 크게 바뀐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삼성전자와 스마트워치 플랫폼을 통합하기로 했다는 결정이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대화 특화형 AI 람다 등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는 애플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 네. 새로운 컴퓨터가 나올 거다 이런 소문들도 사실 무성했잖아요. 그랬었죠. 굉장히 많이들 좀 기대를 하셨던 것 네. 같은데요. 네. 새로운 기기는 아쉽지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원래 개발자 행사에서 이 기계가 공개된 일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음. 애플 개발자 행사는 이제 WWDC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엔 iOS를 비롯해서 아이패드 OS, 맥 OS 같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소개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예. 이 앞으로 새로 나올 아이폰 OS를 이용하면 듣던 음악이나 보던 영화를 바로 옆에 있던 친구랑 공유해서 같이 듣고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아이패드 OS는 좀 더 PC에 가까워진 모습을 변했고요. 새로운 맥 OS를 쓰게 되면 이 한 대의 맥 컴퓨터로 다른 맥이나 아이패드를 한꺼번에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만 되던 페이스타임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윈도우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요.
좀 더 강화된 보안 기능들도 이번에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예. 네. 자, 스마트폰과 패드가 일상화되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 윈도우 기반의 PC 사용이 가장 많고 또 자주 쓰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MS의 개발자 컨퍼런스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소개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MS 컨퍼런스 이름은 이제 빌드라고 합니다. 이번 빌드 2021에선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는 플랫폼 크리에이터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로 이제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을 선보이는데요. 우선 이 윈도우용 개발 도구인 비주얼 스튜디오 2019의 새로운 버전과 앞으로 나올 2022 버전이 어떤 모습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예. 또 이번엔 MS의 협업 툴인 팀즈에 좀 다양한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 여기에 더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말하듯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초보 개발자를 이제 도울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또 막상 윈도우 OS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올해 하반기에 윈도우를 대폭 업데이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이제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윈도우 11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에 대한 발표는 6월 24일 한다라고 합니다. 예. 네. 자, 회사별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컨퍼런스 이름이 다 다른 게 아주 특색이 있고 재미있는데 이 페이스북 발표는 어땠나요? 이 페이스북 행사는 F8 리프레쉬라고 부릅니다. 예. 새로 고침이라는 뜻인데요. 아, 네. 네. 올해는 정말로 이 리프레쉬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개발자와 기업이 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에서 구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데요. 주로 이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기업이 좀 더 쉽게 페이스북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것보다는 증강현실 기술에 더 눈길이 갔었는데요. 예. 페이스북은 이 스파크 AR이라는 증강현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럿이 같은 AR 효과를 쓴다거나 아니면 얼굴만이 아니라 몸 전체 움직임을 추적해서 AR 효과를 쓴다거나 하는 일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 페이스북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영상 통화를 할 때 이런 AR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외 IT 기업들의 어떤 컨퍼런스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많은 IT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내 개발자 행사는 언제 열리게 될까요? 지나갔습니다. 아, 네. 지나갔군요.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등이 모두 개발자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다만 해외 기업들과는 열리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네. 주로 12월에 몰아서 열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개발자 행사 소식은 그때가 되면 따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원론적인 질문이 될 것 같기도 네. 한데요. IT 기업들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여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개발자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네.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 잘하는 개발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IT 기업들은 이런 컨퍼런스를 열어서 개발자들에게 일종의 구애를 하는 우리가 네. 이렇게 멋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주세요. 우리 앱을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좀 구애를 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재를 구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2021년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IT 업계에는 그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기술이 우리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